손님 잠시만요. 그렇게 주차하시면 다른 손님들이 너무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였습니다. 벤츠 아줌마가 창문을 내리더니 저를 노려보았어요. 아저씨, 비 오는 날에 우산 펴다가 내 차 긁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요? 당신같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이 차 한 대 값이면 당신 1년 월급보다 비싸다고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최성열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이제는 은퇴한 평범한 노인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맛집 주차장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도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요. 아침 11시가 되면 식당으로 출근합니다. 주차장은 이미 점심 손님들의 차량으로 북적이기 시작하죠. 저는 매일 노란색 조끼를 입고 손님들의 차량을 안내합니다. 여기 주차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후진해 주세요. 이쪽으로 돌아가시면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죠.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주차장 관리는 생각보다 복잡한 일입니다. 주말이면 100대가 넘는 차량이 드나들고 좁은 공간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해요.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할 때면 이중주차를 어떻게 배치할지 머리를 굴려야 하죠. 저는 이 일이 꽤 마음에 듭니다. 손님들과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게 보람차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초보 운전자분들이 아저씨 덕분에 편하게 주차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 때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손님이 친절한 건 아니에요. 얼마 전부터 한 손님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중년 여성분이신데 검은색 고급 승용차를 모시고 다니시죠. 저희 식당 단골 손님이라고 하는데 주차할 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툰 운전 솜씨 때문이려니 했어요. 주차선을 밟아 두 칸을 차지하거나 다른 차가 나가지 못하게 이중 주차를 해놓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거든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걸요. 아주머니가 타는 차가 고급차의 대명사인 벤츠다 보니까 벤츠 아줌마라고 다들 부르더군요. 다른 손님들도 저처럼 그분 때문에 곤란을 겪었나 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말에는 더 심각해요. 벤츠 아줌마가 두 칸을 차지하면 다른 손님들은 멀리 길거리에 주차하고 걸어와야 하니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벤츠 아줌마가 나타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주차선을 무시하고 두 칸을 차지했어요. 저는 공손하게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손님, 주차선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주차하셔야 해서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아저씨는 매번 왜 그러세요? 내가 돈 내고 밥 먹으러 오는 건데 주차비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히 식당의 값에는 주차값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권리가 있는 걸 이 아줌마는 모르나 봅니다. 손님, 물론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벤츠 아줌마는 손을 휘휘 저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뒤에 서 있던 다른 손님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 온화한 성격의 아내가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착해요. 그렇게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가끔은 단호하게 대처할 줄도 알아야죠.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벤츠 아줌마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화를 내거나 맞대응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참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오늘도 여느 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좋지 않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가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주차장 순찰을 돌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손님들의 발걸음이 뜸할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붐비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는 칼국수가 이런 날씨에 더욱 생각났나 봐요. 주차장이 복잡해질 때면 저는 더욱 긴장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차들이 엉키지 않게 하려면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산해야 하거든요. 마치 바둑판을 보며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요. 이중 주차를 할 때도 나중에 먼저 나가야 하는 차를 고려해서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던 중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벤츠가 주차장 입구에 나타났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벤츠 아줌마였어요.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늘 하던 대로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하지만 벤츠 아줌마는 제 인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몰았죠. 이번에는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주차를 시작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라 주차장 한가운데 있는 자리를 노린 모양입니다. 거기에 주차하려면 옆 차들과의 간격을 잘 맞춰야 하는데 벤츠 아줌마는 아예 옆차 2대를 무시한 채 3칸을 차지해 버렸어요. 저는 황급히 다가가 손을 들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손님, 잠시만요. 그렇게 주차하시면 다른 손님들이 너무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였습니다. 벤츠 아줌마가 창문을 내리더니 저를 노려보았어요. 아저씨, 비 오는 날에 우산 펴다가 내 차 긁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요? 당신 가치 없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이 차 한 대 값이면 당신 1년 월급보다 비싸다고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손님, 차의 가격과 상관없이 주차 규칙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벤츠 아줌마는 코웃음을 치더니 핸드백을 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아저씨는 정말 귀찮게 구는 사람이네요. 내가 이 식당 단골이고 매주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알아요? 그런 걸 모르나 봐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아내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해야 할 때도 있다고 했던 말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시간 되세요? 우리 차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아내는 단번에 상황을 이해한 듯 했어요.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보니 벤츠 아줌마는 이미 식당 안으로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주차장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어요. 다른 손님들은 벤츠 아줌마의 차를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이제 곧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은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동네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차였죠. 마이바흐 S클래스. 제가 은퇴할 때 받은 퇴직금으로 구입한,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동네에서 운전하지 않았던 차입니다. 아내가 차에서 내리며 윙크를 보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중 주차를 해볼까요? 아내는 벤츠 아줌마의 차 바로 앞에 마이바흐를 주차했습니다.
이제 벤츠 아줌마는 차를 빼내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아내와 함께 주차 관리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보, 이런 거 처음이죠? 아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에 제 성격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손님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식당 밖으로 나온 벤츠 아줌마가 자신의 차가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더니 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누구야? 누가 이렇게 주차한 거야? 벤츠 아줌마는 차 번호판을 확인하고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바흐에 붙어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그 순간 제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벤츠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줌마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주차관리인인 제가 마이바흐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죠. 어떻게? 당신이? 벤츠 아줌마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로 보이는 청년이 식당에서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님, 이중주차가 불편하시죠? 저도 매번 그랬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벤츠 아줌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를 주차관리인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려요. 그때 식당에서 벤츠 아줌마의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최성열 전무님? 순간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벤츠 아줌마는 남편을 바라보았고 남편은 제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전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실례를 많이 했네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임원으로 있던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준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이제 저는 그저 주차 관리인일 뿐입니다. 다만 서로 배려하며 지냈으면 해서요. 벤츠 아줌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마이바흐 열쇠를 건넸고 저는 차를 빼서 벤츠 아줌마의 차가 나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벤츠 아줌마는 확 달라졌어요. 주차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저를 만날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죠. 때로는 커피도 건네주시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더 이상 고압적인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주차 공간이 부족할 때면 솔선수범해서 멀리 주차하고 걸어오시기도 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이 즐겁습니다. 단순한 주차 관리인이지만 사람들에게 작은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니까요.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퇴근길,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벤츠 아줌마 사건 이후로 주차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손님들이 저를 그저 지나가는 주차관리인으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제법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늘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오늘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초보 운전 손님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옆에서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이 짜증을 내기는커녕 천천히 하세요. 조금만 더 가셔도 됩니다. 하고 격려를 해주시더군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아내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런가요?
저도 모르게 일이 즐거워졌나 봅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보니 벤츠 아줌마 남편분이 우리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벤츠 아줌마도 많이 달라지셨다면서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나 봐요. 맞아요. 오늘은 벤츠 아줌마가 다른 손님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봤어요. 주차 공간이 없었는데 먼저 자리를 내어주시더군요. 그걸 보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질책이나 비난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식당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내일 잠깐 일찍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단체 손님이 오셔서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아내가 궁금한 듯 쳐다보았어요. 단체 손님이 온대요. 내일은 일찍 나가봐야겠습니다. 아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전 임원에서 주차 관리인이 됐는데도 이렇게 행복해 하시니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은퇴 후의 삶이 무료할까봐, 사회적 지위가 없어져서 우울해질까봐 그런 걱정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여보, 지위나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더군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벌써 주차장에는 활기가 돌고 있었어요. 단체 손님들의 버스가 도착하기 시작했고 저는 질서 있게 주차를 안내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검은색 벤츠가 들어왔어요. 벤츠 아줌마였습니다. 버스들이 주차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차 공간이 몹시 부족한 상황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분명 불평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벤츠 아줌마는 저를 보자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길 건너편 공영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걸어오시면서 아저씨, 오늘은 손님이 많으시네요. 저는 저기 주차하고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오후가 되자 단체 손님들이 하나둘 식당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들이 떠나고 주차장이 한산해지니 이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쉬는 틈을 타서 주차관리실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누군가 노크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뜻밖에도 벤츠 아줌마의 아들이었어요. 아저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죠? 사실 저도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말씀드리지 못했거든요. 저는 따뜻한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인걸요. 아니에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청년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날 아저씨께서 마이바흐로 교훈을 주신 뒤 어머니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단순히 주차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요. 청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요. 아저씨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과분한데요. 어제는 어머니가 처음으로 마트 주차장에서 다른 분에게 양보하셨어요. 그리고 퇴근길에 마주친 이웃에게도 먼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청년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저씨께 꼭 전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네, 아저씨께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도 그러실 거라고 하셨죠.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이것만은 받아주세요. 청년이 내민 것은 손편지였어요. 벤츠 아줌마께서 직접 쓰신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어보니 진심 어린 사과의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된 성공이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처럼 어떤 위치에서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저씨, 우리 어머니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아저씨처럼 겸손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깨달음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그리고 은퇴 후 이 일을 선택한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은 저에게 중요한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됐어요. 대기업 임원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보게 된 거죠. 오늘도 평소처럼 노란 조끼를 입고 주차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벤츠 아줌마와 그 가족이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였죠.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벤츠 아줌마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는 그 미소가 어색하지 않아요. 벤츠 아줌마의 남편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전무님 아니, 주차관리인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저희 아들이 취업했거든요. 함께 식사하면서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어서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 진심 어린 축하에 청년이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벤츠 아줌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제가 변하니까 우리 아들도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늘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든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대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청년의 표정이 전보다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예전의 그늘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군요. 아저씨, 우리가 식당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식사 끝나고 퇴근하실 때 잠깐 들러주세요. 커피 한 잔은 함께 하셔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일 마치고 들를게요. 맛있게 드세요. 그들이 식당으로 들어간 후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마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문득 은퇴 전날이 떠올랐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했었죠. 이제 뭐하고 지내실 거예요? 너무 일찍 은퇴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설렘을 느끼고 퇴근할 때는 보람을 느끼니까요. 임원 시절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주차관리인이라는 직업이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치며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때로는 작은 깨달음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벤츠 아줌마의 변화는 제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지위나 재산이 아닌 마음가짐에서 온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더 일찍 일어납니다. 주차장에 바닥을 쓸고 주차선을 정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까? 주차 관리인으로서의 제 삶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